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 대한 탁월한 공헌을 인정받아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훈장 중 하나인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맞서 유럽 안보와 민주주의를 강화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독일은 현재 가장 큰 경제 정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독일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 정부와의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 무너져가는 산업 기반, 에너지 불안정, 그리고 중국과의 악화되는 관계가 한때 강력했던 경제 대국을 생존을 위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방문 불과 2주 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갈등을 격화시키고 유럽이 수십 년 만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강대국이었던 독일 경제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독일 제조업을 붕괴시켰는지 보여드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독일과 유럽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유럽의 산업 강국이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가전제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은 안정,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알던 독일의 붕괴와 다름없습니다. 독일 성공의 핵심에는 산업 기반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은 최고의 표준이었고 그 산업들은 수백만 개의 고임금 노조 지원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산업들에서 나오는 수익은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투자되어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산업들은 값싼 원자재, 특히 전국의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가까워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되었고 러시아산 가스는 수년간 독일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중요한 의존 관계가 끊겼습니다. 전쟁 전 독일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에서 공급됐습니다. 그 수치가 0. 이 된 것은 독일 경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심각성을 독일 산업계 리더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2022년 여름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BASF의 CEO 마르틴 브루데밀러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금수 조치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가 될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대량 실업과 빈곤이 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끔찍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탈산업화로 인한 여파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쇠퇴할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이전 공장들과 주변 산업의 껍데기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녹슬기만 했고 그 자리에 빈곤이 들어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추세가 이제 독일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인 5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차역과 도심 등 공공장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크랙 코카인과 펜타닐 남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방범죄수사청은 2227명의 마약 관련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무려 1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크랙, 코카인, 오피오이드 대체제 등 여러 불법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마약 사용은 2022년과 비교해 34% 급증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곧 함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 같은 도시들을 디트로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 정치인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초기 제재는 정당해 보였지만 3년간의 증거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책들은 독일 경제와 수십 년간 이어온 번영 모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지도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여러 번 평화 기회가 있었지만 독일 지도자들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분쟁 확대 노력에 동조했고 지난 3년 동안 5개가 넘는 평화 협정 제안을 거부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여러 차례 남아있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재가동하는데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언제든 독일에 가스 공급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많은 독일인들을 깊이 좌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정치인들은 완고하게 이념적 신념에 집착하며 자국민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지도자들은 오히려 워싱턴의 목표를 위해 이미 약해진 경제를 군사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매년 군사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사상 최대인 66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손실에서 미국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독일의 대규모 붕괴에서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건 치명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 천연가스 산업을 보며 더 나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독일은 천연가스의 55%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이것이 독일 제조업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었고 독일은 천연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유럽연합은 미국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를 구입하는데 무려 65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이전 해보다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산 LNG는 비싸게 거래되며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보다 40%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돕는 대신 미국은 이익을 얻을 기회로 삼았고 독일이 저렴한 에너지로 누리던 제조업의 이점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는 환경보호 조치를 철폐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려 워싱턴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는 EU 경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LNG 수출이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주요 카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유럽, 특히 독일이 미국산 에너지에 대해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도록 묶어두는 셈입니다.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독일은 치솟는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원가, 약한 노동조합, 그리고 관세 위협 때문에 독일 제조업체의 3분의 2가 최소한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산업 기반에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독일 산업의 공동화는 19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파괴적인 탈산업화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역사에서 보듯 산업 기반 포기는 장기적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조치로 독일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제조업 리더십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확고히 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과 군사화에 자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베를린이 아닌 워싱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독일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일은 자국의 산업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협력이야말로 1980년대 독일이 급속히 산업화되는 중국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맺는 대신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퍼뜨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초 독일 연방 외무장관 안날리나 베어보크가 두 번째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대접은 눈에 띄게 냉담했는데 이는 첫 번째 방문 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때 안날리나 베어보크는 중국 외교부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중국의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상대방을 훈계하려 했고 이로 인해 긴장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외교관에게서 이런 태도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오만하고 훈계하는 태도는 어떤 외교적 목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지만 베어보크에겐 이런 일이 흔합니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 입국 때 환영 파티가 없던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중국에게 인권에 대해 훈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비난하는 와중에도 독일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위선적인 예시는 찾기 힘듭니다. 제임스 잭슨의 이 화제가 된 트윗에서 그는 독일인들이 교황에게 집단학살 조사에 대해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민망한 외교적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일 기업들은 전기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해 여러 합작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기업 샤오펑과 두 대의 스마트 전기차를 신속하게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중국 전기차 기업 지리는 공식적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했으며
아우디는 중국 파트너인 상하이 자동차 SAIC와 협력하여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중국의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혁신에서의 우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협력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부문의 움직임은 중국을 기회의 땅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점점 더 바라보는 독일의 전반적인 정치적 방향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업의 실용주의와 정부 정책 간의 이러한 괴리는 미래 산업에서 독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지형은 집권 연정의 붕괴와 올라프 숄츠 총리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한 사건으로 인해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산업 기반 보호, 저렴한 에너지 확보, 국가 이익, 우선 등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심각한 내부 위기를 반영합니다. 빈곤 증가, 탈산업화, 그리고 만연한 좌절감으로 인해 많은 독일인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양극화와 급진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기존 주류 정당에 등을 돌리고 새 선거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선 독일은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의존과 쇠퇴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 결정은 독일의 미래와 유럽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독일의 미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5년에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왜 독일 기업의 3분의 2가 독일을 떠나 해외로 이전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독일 경제에 대한 저희의 또 다른 심층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곧 다음 영상에서 뵙길 기대합니다.